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대비겠죠. 이제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외국계 증권 UBS가 간밤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의견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오늘 알테오젠 주가가 좀 초반에 흔들렸습니다. 이에 알테오젠도 바로 직접 반박을 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하면서 이 치열한 공방전이 주가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국내 플랫폼 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야 UBS 뭐냐, USB냐 뭐 이럴 정도로 비판이 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저가 매수의 찬스가 왔다라고 하면서 알테오젠은 오늘 5%대 하락을 했지만 막판에 그래도 2%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휴를 일단은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UBS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내렸습니다. 이거를 일단 목표 주가가 현재가 43만 원인데 이거 27만 원으로 내렸다는 거죠. 오늘 시초가랑 비교를 했을 때는 40% 정도가 하락된 수치였습니다. 저 성공 확률이 문제예요. 알테오젠이 반박한 게 저게 너무 낮다. 60%. 그 기업 가치도 고평가다라고 이런 의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머크가 제시한 키트로다 SC 전환 전망치를 너무 낮다라는 게 UBS와 알테오젠이 좀 다르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리포트에서 일단은 억가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많습니다. 오늘 좀 해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UBS 리포트를 읽어봤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알테오젠 주주님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SB다. US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 좋아요. 알테오젠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이 피하 주사로 변형을 시켜주는 기술로 매출을 내는 기업입니다. 피하 주사가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병원 가시잖아요. 그럼 감기 걸리거나 뭐 보톡스 맞으러 가거나 할 때 이 간호사분이 뭐 엉덩이 대세요 톡톡톡 하면서 주사를 놓는 그 주사가 바로 피하 주사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놓는 주사를 피하 주사라고 하는 건데 알테오젠은 이렇게 정맥 주사 치료제를 플랫폼을 활용해서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걸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변에 이제 암 환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이 정맥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때 항암 치료제를 이제 정맥 주사를 맞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이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하 주사로 변경했을 때, 전환했을 때는 한 몇 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5분?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항암 치료제 회사들이 알테오젠의 기술력으로 이제 이렇게 피하 주사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SC 전환으로 부르죠. 그래서 결국에 알테오젠한테 중요한 건, 알테오젠의 주가가 오르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SC 전환율이 올라가야 전환을 하는 제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매출이 늘어나면 주가의 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UBS에서 오늘 발표한 거는 이게 9%밖에 안 된다. 전환율이 머크사의 키트로다가 몇 년 안에, 2년 안에 9%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머크사에서 이미 IR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던 게 키트로다 제품 같은 경우에 30에서 40% 가까이 전환율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알테오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머크사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전혀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 같고, 또 두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머크사에서 추가적인 제품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형 성공률이 뭐 40%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리포트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크게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대목들이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를 주주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 에너트라고 해서 이제 다이이치 산큐에서 블록버스터 항암제 에너트에 대해서도 지금 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근데 임상 1상에 대해서 성공 확률이 뭐 60%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신약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임상 1상에서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일단 임상 1상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BS의 이런 에너트 임상 성공 확률에 대한 부분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을 때 오늘의 이런 주가 조정, UBS의 어떤 매도 리포트를 통한 주가 조정이 추가로 나온다면 기회로 잡으셔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제시한 내용처럼 해외 증권사들이 이 전망치 가이던스 자체를 너무 낮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넓혀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PB님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오늘 알테오젠 때문에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알테오젠이 흔들리면은 알보리도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야, 오늘 ABL 바이오가 오히려 좀 수급 받아내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죽진 않았구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뭐 금리 인하 때문에라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나리오 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가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엔 미국과 한국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특성상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이 뭐 수급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있어야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방한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와도 소통을 하는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빌 게이츠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업계에서 소통하는 자리에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저는 오가노이드 쪽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 실험을 좀 반대하면서 이제 미니 장기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가노이드 협의체가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바이오의 향후 주요한 모멘텀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랑 로키드 헬스케어가 상장하게 되면서 오가노이드 시장이 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에 오가노이드 시장이 한 2,500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성장률이 연평균 한 26%를 기대하고 있는데 글로벌 전 세계에서 연평균 한 22%씩 성장할 거로 전망하는 바에 따라서는 한국 시장은 그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오가노이드 시장이 좀 열리지 않았을까 이쪽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가노이드에 대한 소스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럼 권영우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알테오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가 매수 오히려 좋다. 네네. 그래서 설명 좀 드리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SC 제형률이 한 8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존슨앤존슨의 혈액암 치료제 이 다잘렉스도 SC 제형으로 전환을 하고 2년 된 시점에서 84%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네. 결국에 전환율이 매출의 키포인트가 되고 이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환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다음 달 이제 에노트 임상 1상이 있습니다.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나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호재이기 때문에 임상이 1상이 통과가 됐을 때 진입하시는 것보다 통과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임상이 성공되기 전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키트로다라든지 이제 항암제에 대한 원료 생산도 지금 알테오젠이 국내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면서 이 생산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으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전고점,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수 PB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오가노이드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오가노이드 협의체가 이번에 시작되면서 거기에도 대부분 대장역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서 대기업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상 첫 반기 매출이 2조 5천억을 넘게 되었고 전년 대비 23%를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이제 9,600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 CDMO 매출이 2조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1, 2, 3 공장 플러스 이제 4 공장까지도 안정적인 가동 확대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제 관세 쪽, 이제 어떻게 보면 의약품 관세 쪽이 문제가 있는데 이 관세에 관한 걸로 인해서 이제 재고 확보로 여기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누적 수주 금액이 이제 지난해 6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도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 초에 120만 원을 넘어서는 주가가 지금 10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실적이 3분기에도 좋다면은 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알테오제까지 두 종목 정리해 보면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해 볼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 주시죠. 네, 오늘 주제 소개를 할 때 자꾸 좀 징징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엔터 이야기 때문인데요. 어제 JYP 엔터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날부터 정보가 줄줄 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00억, 700억 이야기 나오다가 다시 봤더니 이거 좀 별론데 라는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실적보다 소문이 먼저 돌아서 주가는 어제 JYP 주가는 거의 10% 가까이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요 기업의 M&A로 기업의 주인이 바뀔 때도 기업의 CEO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어제도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JYP 엔터 오늘 4%대 오르긴 했는데요. 이틀 전 종가 83,600원보다 아직도 현재가는 낮은 상태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 보고 들어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 실적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맨 밑에 엔터가 있군요. JYP 엔터가 있습니다. 2,158억이고요. 529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YG 엔터 1,004억, 또 이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흑자 전환을 해냈고요. 자, SM 476억, 하이브 영업이익 659억 원. 자, 이렇게 다들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엔터 기업들입니다. 자, 먼저 JYP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님,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퇴색이 될 수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도 8%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이거 10만 원 갈까 좀 싶기도 하네요. JYP 엔터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걸 수 있는데 엊그제 제가 주가 보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을 건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좀 돌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460%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도 좀 안타깝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엔터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분기에 홀 실적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K-팝 데몬헌터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굿즈 판매에서 충분히 수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JYP 엔터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도 모두 2분기에 호실적이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데몬헌터스부터 해서 엔터주 사실 둘러싼 분위기 자체는 좋은데 어제 때문인가요? 뭔가 이 주가 퍼포먼스에는 뭔가 좀 줄어든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권영호 대표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일단은 엔터 섹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내적인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어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 부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엔터 섹터를 비롯한 다양한 섹터로 수급이 좀 돌지 않아서 좀 상승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회 공연을 통한 매출 확대라든지 아니면
중국향 매출이 좀 늘어나는, 뭐 중국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뭔가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그때 좀 주가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들 보면은 지금 SM을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다 그럭저럭인 상태입니다. 탑픽 종목은 과연 어디가 좀 나을까요? 김병수 PB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SM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엔터 4개 회사 중에 유일하게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던 예.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분기 매출도 19% 증가한 한 3천억 원, 영업이익은 90% 가까이 증가한 470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컨센서스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하반기에 이제 해외 공연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슈퍼주니어가 데뷔 20주년 그리고 보아가 데뷔 25주년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고 라이즈라는 이제 신인 그룹이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에스파라든지 NCT 드림 그리고 카이 등 이제 국내외 공연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MD 쪽에서 효율성이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M 들어봤고요. 권영우 대표님은요? 저는 DOU 준비했습니다. 디어유. 네, 아무래도 사람 사업을 하는 엔터테인먼트는 예측하지 못하는, 통제할 수 그렇죠. 없는 리스크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준비를 해왔고 대형 엔터테인먼트 지금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는 DOU가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좀 더 밸류 측면에서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국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연내 추가 입점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매수가랑 네.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6만 원, 손절가는 4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M과 DOU까지 들어보면서 궁금한 종목 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 권영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